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면서 실적 발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키네마스터도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키네마스터에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실적 시즌의 패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굳이 실적 발표 시즌에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슈죠. 이슈라고 하면은 재료라고 부릅니다. 또는 모멘텀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실적 시즌은 당연히 실적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호실적이 예상됐던 종목은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 시점에 가가지고 등락을 크게 보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상향, 우상향 혹은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았다가 갑니다. 그럼 조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겠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죠.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실적주가 실적 발표 타이밍에 밀리게 되는 것은 거의 정석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가치가 너무 뛰어나다. 계속해서 저평가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을 일깨워 줄 만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할 만한 빅 뉴스가 터졌을 때 그런 종목은 그냥 쭉 가는 거죠. 조정도 얼마 안 받아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는 거죠. 횡보 흐름이 나타난 후에 더 간다라는 겁니다. 뭐 횡보 흐름 사이에서는 음, 폭이 좁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타이밍 이후에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더 간다라는 것이죠. 다만 발표 당일에 나타나는 하락의 방향성은 어쩔 수가 없다. 왜?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지만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키네마스터처럼 기존에 이슈가 없던 종목이 그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넥스트리밍에서 키네마스터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 것인데 키네마스터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워낙에 비주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취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 앱의 성향이 너무나도 매니악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상적인 앱이라고 하면은 틱톡, 뭐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나잖아요.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실행 프로그램 또는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앱이 아니라 편집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성장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카카오톡을 내려받는 사람이 맞느냐, 틱톡을 내려받는 사람이 맞느냐, 키네마스터를 내려받는 사람이 맞느냐 비교를 해본다면은 키네마스터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 카카오, 톡 그리고 뭐겠어요? 틱톡이 됩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일상생활 브이로그를 찍어서 편집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그 유머 코드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요. 하지만 키네마스터는 그렇지 못하다. 결국에는 사용자 풀이 영상 작업을 하는 영상 작업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실적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동영상 편집 앱을 판매하는 업체가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낮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요거는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주요한 이슈가 되겠고 그거 외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밀리게 된다. 차트상으로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하지만은 실적 모멘텀 하나만 찾아볼 수 있는 이 키네마스터한테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뭐 추세적인 면을 따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꽤나 밋밋할 것 같아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키네마스터 사업 보고서입니다. 지금 당장은 동영상 편집 앱과 동영상 플레이어 판매로만 매출을 내고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차피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 또는 휴대용 기기에 사용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앱 개발은 거의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신규 매출 확보를 위해서 게임 시장에도 진출한다 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연도는 2020년이고 올해 아마 개발에 착수했을 겁니다. 사업보고서 상에서는 차기작에 대해서 차기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신작품, 신규 게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특허권에도 포함이 되겠죠. 서비스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도 등록이 될 겁니다. 요거는 2분기 분기 보고서, 상반기 보고서나 아니면은 3분기 분기 보고서 나오는 시점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신규 모멘텀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 반등을 이끌 만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끌 만한 이슈로 보기에는 어렵다.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라는 거. 주가가 터무니없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대입 가능할 만한 모멘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개인들 간의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빼느냐. 그 차이. 과연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 당일날에 다 빠집니다. 차익 실현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9억, 9억, 9억. 기관에 이제 사모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기업이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서 꼽힌다라고 하면은 K 콘텐츠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다. 대응 면에서 봤을 때에는 더 하락하기 전에 빨리 조금이라도 정리해두는 게 맞고요.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만원 선을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이나 이슈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렵나요? 실적적인 면을 구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건수가 다 매출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유료 사용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고 서비스 이용 방식이 매달 신문 정기 결제 되듯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구독 해지, 이용을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
들쑥날쑥하다라는 거, 실적적인 면에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흑자 전환했던 거 까먹고서 다시 한번 이전 수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고객을 계속 유치하면서 신규 고객을 또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